헝다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건데 네. 역시나 송 작가의 예언대로 네, 부도 나는 것 같습니다. 부도 나나요? 네. 아니 근데 쉬자인 회장이 가진 돈이 얼마인데? 없대니까. 질게 아니래니까. 외부적으로는 9조 원이야.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헝다의 지분 70% 이상을 직접적으로 본인이나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하나. 내가 얘기했잖아. 그거 아니다. 아니다. 차명이다 저거. 저 거품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동안 그럼 돈 자랑은 왜 한겨? 원래 사기꾼들이 돈 자랑을 많이 해요. 그래야 더 많은 돈을 빌릴 수가 있거든. 인정. 자, 기사 잘하시네요. 한번 볼게요. 잘하시네요. 내가 그걸 못했다.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가 디폴트가 불가피하다고 선언했다. 이에 중국 정부가 직접 개입에 나섰다. 헝다는 지난 3일 밤 홍콩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채무 이행에 실패할 경우 일부 채권단들의 채무 상환 요구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헝다그룹 차원에서 역외 부채를 사실상 감당할 수 없음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게 지금 달러 채권 규모가 22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외국에서 받아온 돈만 해도 22조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먼저 갚는데 헝다의 재산이 쓰여져야 됩니다. 물론 요 형식적으로 따지면 400조 원 이상의 뭐 부동산 또는 유체 동산이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거는 그 빚이 400조이기 때문에 공중분해인 거고요. 순자산으로 이거를 끌어내려고 치면 말 그대로 마른 오징어에서 기름 짜듯 돈 있는 부분 안에서 그러니까 지출을 전혀 안 하고 이 돈이 갚아질 때까지 이거를 끌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역외 채무, 그러니까 국가 내부에 있는 중국 국가은행이나 개인들이 갖고 있는 채무는 개무시하고 역외 채무만 갖고 시비를 거냐는 얘기죠. 역외 채무의 주인이 사실상 미국이기 때문이에요. 누구겠어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쪽 라인이죠. 근데 과연 걔들이 진짜 미국이니까? 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진짜 미국인이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진짜 중국말 하는 미국인.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검은 머리 외국인 이런. 실제로 중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해외 투자의 경우에 시진핑이 이제 중간에 헝다 말고 뭐지? 완다를 때려잡을 때 네. 완다를 때려잡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무제한 대로 왜 해외 투자가 가능했어요. 근데 이거를 또 다 빚으로 해갖고 해외 투자가 가능하게끔 열려 있었습니다. 그 열려 있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있었죠. 그게 잡기 시작한 지가 이제 2015년 이후에 잡기 시작했거든. 왜냐하면 초반에 또 많이 해먹었어. 사실 이거 제일 잘하는 전문가가 시진핑 신복이잖아. 그러니까. 왕치산이거든. 이 중국에서 외국으로 돈 보내기 좋은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이 왕치산입니다. 그래서 HSBC 은행을 비롯한 이런 은행들의 해외 투자가 가능하게끔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왕치산이 미국하고 협상하는데 한때 왕치산이 직접 그렇죠. 행차한 적이 있었어요. 미국으로 간 적이 있었어요. 실제 외국하고의 이 투자 거래에 대한 모든 권한을 왕치산이 만들었어요. 집권 초기 때. 그래서 그 왕치산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만들어서 빼돌렸죠. 그렇게 빼돌린 돈들이 하이난항공에 다 묶였다가 하이난항공 지금 이제 해체 상황으로 갔습니다만 또 요렇게 이제 열어두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여기 와서 들어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빼돌렸냐? 근데 이걸 가르쳐주면 나 공원에 끌려갈 것 같은데. 왜 또? 해외 부동산이나 해외에 있는 기업들을 사냥하는데 돈들이 집중적으로 쓰여졌는데 말로는 유명한 기업이고 기술 기업이고 또 유명한 호텔 체인이라고 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사들인단 말이야. 근데 이미 내부적으로는 그게 팔려있던 상태였던 거야. 즉 미국 안에서 예를 들어 포시즌 호텔 체인이 있다고 쳐요. 그럼 이 호텔 체인이 자산이 10조면 3조, 4조 이상의 부채를 갖고 있는데 이 부채를 미리 사갖고 있다는 그룹이 있어. 그러니까 검은 돈으로 그 회사의 실질적인 은행 부채를 비롯한 이게 그
숨겨져 있던 부채들을 현재 사들입니다. 그럼 이렇게 사들인 상태에 있는 돈들이 중국에 숨어 있는 돈인 거야. 그럼 이 상황에 있는 포시즌 호텔이 미국에서 산다 그러면 한 10조 원짜리라고 하더라도 워낙 경영이 부실하고 힘들 때면 5조 원, 6조 원, 뭐 많아봐야 한 7조 원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얼마에 사죠? 35조 원. 이런 식으로 사주는 거야. 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남겨진 차익이 이 호텔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 지주들한테 검은 중국 사람들한테 일단 먼저 배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결정을 누가 내릴 수 있냐? 권력의 핵심층만이 이걸 할 수 있거든.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완다는 울며 겨자 먹기로 본축 자기가 직접 사면 10조 안짝으로 사는데 30조 원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적인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 이 고리는 이 채권을 미리 사고 있던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상환받아서 갖고 나가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만 보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뭐야? 이거 뭐 장사도 안 되고 이만큼 투자해서 살 게 아니잖아. 정산해버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빼먹고 난 거는 고위층들이 이미 해갖고 나간 돈인 거고. 응? 그리고 거기 있는 거를 청산한다고 해서 제값을 못 받아요. 그럼 그 손실은 다 누구한테 가죠? 완다그룹하고 은행한테 가는 거야. 근데 완다그룹이 이 손실 부분을 물어낸다? 안 물어낸다요. 은행이 보듬고 간다는 거죠. 근데 그 은행이라고 해봤자 그거 국책은행이잖아요. 그렇지. 중국 돈 아니에요? 중국 은행이 부실해지는 거야, 쉽게 말해서. 세금으로 가지고 그런 짓을 한 거네. 부동산 투기를 한 거야. 근데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국력이 막 뛰어나가지고 외국의 유명 호텔 체인을 샀네, 무슨 핵심 기업을 사들였네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너무 돈을 펑펑 주고 사들였어. 다른 애들의 몇 배를 주고 사들인 거지. 이명박 수법이라고 사람들이 댓글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홍대나 이대 이런 데도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중국 애들이 건물들을 사들여요. 안 팔거든요. 그럼 그게 중국 사람이 들어와 갖고 한국 사람한테 그걸 비싸게 산 게 아니야.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미 이거를 팔기로 했을 때 중국 사람이 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얼마 받을래요? 10억이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 30억 받아줄 테니까 당신이 15억, 내가 15억 합시다. 라고 해갖고 중국한테 30억 팔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일단 이렇게 올라간 부동산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이미 내려가진 않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다 피해를 봐. 맞아요. 야, 이게 30억이면 나도 30억 받아. 너는 중국인한테 팔지 않았잖아. 그렇지. 그 가격을 못 받는데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서 야, 임대료 올려, 임대료. 근데 결국 그 건물을 사서 중국 사람한테 재임대를 주는 애들은 거기에서 이득이 남는 걸 바라지 않아요. 그 건물은 거래 과정 중에 이미 단물이 빠졌고 그러네요. 그 빚은 중국 은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면 고급 아파트들 이렇게 중국 애들이 사들이잖아요. 20대, 30대 애들도 많아요. 10채씩 갖고 있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막 부산 해운대 이런 거나 우리 지금 롯데 이타워 그 부지 이런데 중국인 애들이 갖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은행 부채가 90에서 100%예요. 근데 그 은행 부채가 우리나라 은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꾸 외론들이 뭐라고 쓰냐면 우리나라 은행에서 그렇게 대출을 맞아, 해줬다라고 그렇게 자꾸 하더라고. 그렇게 기사를 쓰잖아요. 결국 지금 근본적으로 헝다도 이런 부분에 걸려갖고 있는 겁니다. 헝다가 왜 계열사가 7,000개나 되겠어요? 그러한 사업을 하고 그러한 인수 과정 중에 본인들 계열사는 다 알고는 있어요. 모르지. 전기차부터 우유까지 안 하는 게 없었으니까. 그러던 과정 중에 그 인수 과정 중에 지금과 같은 이러한 흑막이 늘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후는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지금 슈자인이 망했어. 저게 부도가 나요. 그러면 이제 각 400조 원어치의 자산이 날아가는 거고, 그럼 슈자인 입장에서 300조를 날린 것 같지만 슈자인은 원래 한 푼도 없었어. 원래 시작 자체가
공장 노동자로 시작한 사람이야. 무에서 와서 무로 돌아갈 뿐인 거고. 다만 이제 남의 돈으로 청지기 해주면서 바지 사장하면서 그렇지. 엄청 즐기고 살았지 그동안. 별장도 하고 막 연애도 하고 나쁜 짓도 많이 했고 재미도 많이 봤지만 그 개인 한 사람은 무에서 무로 돌아갈 뿐이야. 그럼 그 안에서 일어난 막대한 금융적인 손실, 그와 연관된 일반 서민들, 분양자들의 피해, 그거 다 은행이 안고 개인 투자자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헝다를 죽이느냐? 더 이상 돈을 못 빼가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 정부와 시진핑의 목적은 이미 해먹은 돈을 어떻게 못한다는 거야. 하지만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해먹게끔 둘 수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궁극적으로 시장인 스스로도 경영을 좌지우지하거나 부채 상환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자기 돈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돈, 해외 나가 있는 돈 22조만 어떻게든 상환할 수 있다고 치면 아무도 손해볼 놈은 없어요. 고위층도, 돈 많은 놈도, 투자자도. 아니 손해본 사람 있지. 일반 중국 국민들. 그렇죠. 진짜 헝다한테 돈을 주고 집을 샀고, 그렇죠. 이제 잔금 내고 들어갈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만 그 손해를 보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돈들은 그냥 재정 상태에서 제로로 없애버리면 돼요. 다만 앞으로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 돈을 빼먹을 수 있는 구멍이 막혔다라는 데에만 의미가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망해갈 기업들이 앞으로도 많습니다. 중국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투자했던 자본들이나 이제 중국의 신규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기업들이, 야, 살벌한 동네다. 이건 룰도 없고, 뭐 정의도 없고 법도 없고, 여기서는 도저히 거래를 못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털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자, 뭐 이와 관련한 후속 얘기들은 많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다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헝다가 부도난다고 해서 대한민국 경제에 미칠 영향 없습니다. 다만 중국에 있는 앞으로의 경제 상황들 내지는 중국의 내외수 기업들에 대한 철저한 구조조정이 뒤따를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늘 얘기했지만 있는 돈을 뺏어내기가 힘들어. 하도 잘 숨겨놔서. 그래서 일단 새로 신규로 유입되는 입구는 막았어. 이제는 저 재고를 털어야 되잖아. 쟤들이 숨겨놨던 창고를 들어가고 그걸 털어내야 되잖아. 이 전쟁이 끝낼 때까지는 헝다와 같은 기업들은 계속 생겨난다는 거야.